안녕하세요, 필름바이븐입니다. 자, 드디어 오즈모 액션5의 펌웨어 업데이트 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변경이 되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트레이트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 지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높은 비트레이트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크게 눈에 띄는 건 셔터 노출이 느린 동영상을 촬영할 때 최적화된 안정화 성능을 제공, 카메라가 비디오 또는 슈퍼나이트 모드일 때 최적화된 화질, 타이머 촬영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녹화 중 화면 꺼짐 시간이 다양해졌습니다. 나머지는 몇 가지 사소한 버그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그 전에 궁금하셨던 부분들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가 최소 초점거리가 얼마나 되나? 최소 초점거리는 짧지 않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물체는 거의 못 잡고요. 약 한 30cm 정도는 돼야 잡는 것 같습니다. 액션캠에서 사실 아웃포커싱을 바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의견 중에 1인치 센서가 들어가면 포커스 변경이 일어나서 액션캠 특성상 그런 부분이 거슬릴 수 있다는 의견, 생각해보니 그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1인치 센서는 들어가되 액션캠처럼 포커스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기술이겠죠. 자, 두 번째, 비트레이트 높음으로 했을 때 배터리 성능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건 조금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비트레이트 옵션. 우선 비트레이트가 정말 올라갔는지는 똑같은 세팅과 똑같은 시간으로 촬영한 영상의 용량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똑같은 세팅으로 똑같이 20초 정도 녹화한 두 파일의 용량을 보면 확실히 용량이 높아진 게 보이니까 비트레이트가 올라간 게 맞겠죠. 왼쪽에 보이는 건 업데이트 전에 미리 촬영해둔 영상, 오른쪽은 업데이트 후 비트레이트 높음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비트레이트 옵션이 추가되면서 비트레이트가 올라간 범위는 4K 30프레임 기준 기존 60에서 95, 4K 60프레임 기준 기존 90에서 115, 4K 120프레임 기준 최대 122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최대 비트레이트가 122로 올라갔는데 사실 그래도 액션4보다는 조금 낮죠. 액션4가 최대 130이었으니까. 그러면 결과물에 차이가 있는가인데, 자, 제가 테스트한 환경은 정말 다양하게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우선 영상 먼저 보고 올게요.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만 30프레임보다는 60프레임의 이미지가 조금 더 좋다는 거. 그리고 말씀 중에 구름이 좀 뭉개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업데이트 전에도 구름은 크게 뭉개지는 경우는 못 본 것 같고요. 오히려 과노출 때문에 좀 날아간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그냥 액션캠 정도의 화질로 보였습니다. 다만 주변부로 갈수록 뭉개지는 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노출을 수동으로 두고 ND 필터를 장착하게 되면 잔떨림이 많이 발생합니다. 영상 퀄리티는 괜찮아요. 그런데 움직임에 있어서 잔떨림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뛴 것도 아니고 걸으면서 촬영을 했는데도 30프레임은 좀 심하게 발생하고 60프레임에서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지만 잔떨림이 그래도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노출을 자동으로 두고 ND 필터를 해제하면 잔떨림이 많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 30프레임보다는 60프레임에서 잔떨림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 이게 왜 그러나 생각해보니 제 생각에는 액션5에서 잔떨림은 셔터 스피드의 영향을 꽤나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줘야 잔진동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면 화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비트레이트가 올라가면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4K 30프레임 셔터 스피드 60일 때 엔드 필터 장착, 잔진동이 발생하죠. 그래서 똑같은 4K 30프레임에 두고 셔터 스피드 240, 320으로 올려서 촬영했습니다. ND 필터를 빼고 촬영을 했죠. 자, 참고로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모두 비트레이트 높음입니다. 자,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촬영을 하니까 잔진동이 크게 보이질 않죠. 제 생각대로 스테빌 성능은 셔터 스피드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 환경으로 봤을 때 브이로그 혹은 카메라를 고정으로 두고 촬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셔터 스피드는 프레임 레이트 곱하기 2, 3 이 정도로 설정하셔도 괜찮고요. 노출이 오버되는 건 ND 장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액티비티 혹은 가벼운 러닝 정도 촬영할 때는 최소 셔터 스피드 240 정도는 설정해줘야 잔진동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 테스트에도 적용해봤어요. 야간에는 어둡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잔떨림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아마 50, 60 이렇게 촬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셔터 스피드를 120, ISO 3200에 두고 촬영을 해봤어요. 야간 촬영에서 좀 심각했던 잔진동이 거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줘야 잔진동을 잡아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야간 촬영을 하면 어차피 노이즈는 껴요. 거기에 잔진동까지 생기면 좀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ISO를 높이고 노이즈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셔터 스피드를 올려서 잔진동이라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거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제품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야간 촬영에서 약간 미스트 효과처럼 빛 번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비트레이트 표준과 높음에서 배터리 및 발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4K 60프레임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왼쪽이 표준, 오른쪽이 높음입니다. 두 화면 모두 나와 있는 시간에 맞게 발열로 인해 화면은 꺼졌지만 화면이 꺼진 상태로 계속해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화면 꺼짐 기준 배터리 잔량은 35% 정도 남아 있었고요. 계속해서 녹화를 한다면 표준에서 약 90분, 높음에서 약 7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좋아진 게 없냐?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진 게 맞아요.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액션캠에서 얼마나 더 좋아져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자, 액션5를 구매하신 분들의 불만은 액션캠에서 미러리스급 화질을 보고 싶다 가 아니라 전작인 액션4보다는 확실히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죠. 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액션캠으로 영화를 찍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1년 전 제품보다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자, 비트레이트 이슈가 있었지만 액션4보다 여러가지 좋아진 점도 많죠. 자, 그리고 대망의 슈퍼나이트 모드. 제가 슈퍼나이트 모드 엄청 구려서 못 쓰겠다라고 했었죠. 자,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구려졌습니다. 자, 이거 큽니다. 엄청 구린 거랑 조금 구린 거랑 차이가 커요. 그냥 쓸만한 정도입니다. 잔진동도 전보다는 덜해졌고요. 이미지 퀄리티도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움직이면 잔진동이 생길 법도 한데 잔진동을 좀 많이 잡은 게 보이죠. 이거 안 쓸란다 였는데 이거라도 쓰면 괜찮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업데이트는 슈퍼나이트 모드에 조금 신경을 더 쓴 것 같아요. 자, 단 움직임이 굉장히 많으면 액션5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나 움직임이 많으면 화질 저하가 생기고 잔진동이 발생하니까 고정해 두거나 천천히 움직이셔야 쓸만합니다.
여러가지 실험을 하느라 리뷰가 조금 오래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흐린 날도 많고 비가 많이 와서 야외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영상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리뷰 같은 거 대충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자료화면 비교화면 하나 안 보여주고 책상 앞에만 앉아서 말로만 그냥 시부렁시부렁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린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아셔야 될 게 저도 이거 제 생돈 주고 구매했습니다. 자, 제가 만든 액션5의 영상은 무턱대고 이거 별로야, 성능 안 좋네, 액션4가 더 좋네 이런 말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앞전 액션5 영상도 보시면 비트레이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액세서리, 사용법, 럭 공유, 영상 테스트 리뷰를 해드린 거고요. 자,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 단점인 부분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완해서 촬영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무지성으로 까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라 저도 제 돈 주고 구매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이미 구매한 거 이렇게라도 해서 잘 사용해 보려고 테스트를 일주일 동안 해본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무작정 까기만 하려고 했으면 제가 이런저런 실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별로네 하고 말았겠죠. 자,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각자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마침 액션4가 할인을 한 번 더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액션캠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액션4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저와 여러가지 공유하면서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도 계속해서 할 것 같으니까 너무 돈 날렸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DJI 인스타360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렴하게 저를 써서 고퀄 리뷰를 뽑아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락주세요. 제가 유명해지고 연락주시면 일십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액션5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액션5 구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일십은 취소입니다. 네.